안녕하세요, 블렌더 DT입니다. 오늘 작업을 해볼 거는 이걸 만들어 볼 거고요. 이전까지 했던 작업에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접근해서 만들면 쉬울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한 거 하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 거 화면을 보시면은 특이하죠, 비포트가. 이게 편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 작업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조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켜면 이 상태를 유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디폴트에서 세이브 스타터 파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현재 세팅해 놓은 값이 처음 시작했을 때 나오는 세팅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며놓고 그렇게 세이브 해놓으면 작업할 때 매번 똑같은 작업을 할 필요 없겠죠. 참고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존과는 다르게 그때그때 색상이나 뭐 텍스처나 이런 거를 설정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 속도를 약간 높였는데 좀 짧은 걸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피드백 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서 중요한 건 텍스처링입니다. 여기서 알려드리는 컨트롤 쉬프트 T를 통해서 텍스처를 자동으로 지정해주는 방법은 이 컨텐츠에서 꼭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UV 에디팅이랑 쉐이딩 에디트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걸 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작은 창을 통해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 텍스처들은 어떻게 얻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폴리곤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거기서 이제 무료 재질로 먼저 다운 받으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처음 할 때 재질별로 막 하는 방법이 다른데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T를 하면 알아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저는 지금 막 소수점 자리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물론 저렇게 이름 지정하는 것도 제 스타일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쓸데없는 걸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저렇게 뒤집혔는지 빨간색이 있으면 파란색으로 다 뒤집어주세요. Shift N만 누르면 돼요. 물론 에디트 모드에서 Shift N을 눌러야 돼요. 에디트 모드에서 선택을 하고 Shift N 기억해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모델링을 할 때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랑 굳이 똑같이 가져가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사람마다 작업을 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으니까 오브젝트 하나 더 추가된다 상관없습니다. 오브젝트 두 개를 합쳐서 그릴 거다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방법대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굳이 똑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오브젝트에서 엣지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에 있는 설정들이 딸려오니까 그런 것들은 잘 제거를 해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싫으시면 싱글생성을 하세요. 지금 이 미션은 3, 5, 3? 이 정도 적게 했는데 나중에 이건 한 25까지 늘릴 겁니다. 지금 너무 밝아져서 지금은 당장은 낮게 설정한 겁니다. 좀 뒷면은 어차피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네, 역시나 오른쪽 보면서 사이즈 비슷하게 맞추는 거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색깔도 재질도 완전 똑같은 유료 재질을 쓰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 돌려막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조금 색상을 믹스해서 좀 다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최선이었어요. 색상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저렇게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N을 눌러도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식탁 다리에 대한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다른 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처음에 할 때는 그대로 따라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배우는 데는 일단 따라해 보시고 다음번에 좀 더 응용을 해 보시는 것도 뭐 추천할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Z를 통해서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하는 게 작업 효율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Shift Z를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Z축이 움직여 버렸죠. 스냅핑을 하게 되면 지금 미러를 했는데 미러는 나중에 또 취소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미리 해놨어요. 어차피 지울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페어런트 할 거기 때문에 저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성격상 한 겁니다. 텍스처를 한번 잡아 놓으니까 그 다음 것들은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죠. 대신에 이런 식으로 UV 세팅은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원래라고 하면 마크심 같은 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해봤을 때 막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크게 불편한 점이 없어서 그 점 삭제하고 했습니다. 마크심이라는 것도 해야 원래
면들이 깔끔한데,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조금 달리하려고 믹스를 좀 했죠. 지금 이거는 로우 폴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무스 작업을 하고 베벨 작업을 통해서 면들을 깔끔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미러를 해주고요. 의자를 그리는 겁니다. 다섯 개씩 나눌게요. 좀 5개니까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충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아까 만약에 저 책상을 미러를 안 했으면 지금 이 모든 것들에다가 컨트롤 L로 모디파이어를 카피를 해줄 수 있었겠죠. 링크를. 그것도 생각하시고 작업하셔도 돼요. 손이 많이 편해지니까. 그리고 Shift D와 Alt D의 차이를 인지를 하시고 뭘 써야겠구나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hift D는 이제 별개의 거를 만드는 거고, Alt D는 링크된 상태에서 끌고 오는 겁니다.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봉 만드는 건 대충 하셔도 돼요. 저는 좌우 대칭 하려고 일부러 점 쪽에다가 봉을 만든 거고요. Z쪽으로 미리 길게 해놓고 로테이션 주고 있습니다. 삐져나오고 찢어지고 하니까 그런 거는 Alt S로 좀 늘려주고요.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모두 다 모디파이어로 그냥 복붙하면은 금방 할 거를 컨트롤 L로 복붙하면 될 거를 좀 번거롭게 작업을 했네요. 이 부분은 반성해야겠어요. 확실히 베벨을 미리 어느 정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베벨 처리를 해도 차이가 없더라고요.
하기 싫으시면 안 해도 나중에 모디파이어로 해도 되고, 간단한 것들은 미리 하고 말이 해두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교하게 하고 싶다면. 베벨에서의 이제 컵을 그리고 있네요. 베벨은 잊어주세요. 네, 360도로 지금 제 24개로 쪼갰으니까 7.5도를 로테이션 시키면 3번에서 봤을 때 엣지면이 정확하게 보이겠죠. 직접 두께를 여기서 솔리디파이로 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Alt 2로 해도 금방 할 수 있는 수준이죠. 네, 제가 손잡이가 너무 얇아서 좀 늘려주고 있는 겁니다. 간섭 없는지 떠 있는 거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 솔리디파이는 미리 어플라이를 오브젝트 모드에서 어플라이 해주시고, 루프 컷으로 좀 면들을 좀 다듬어 줍니다. 얘도 아까 점 베벨을 좀 많이 할 걸 그랬어요. 만약에 둥글지 못한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 सब디비전 모디파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훨씬 깔끔해지죠. 지금 이건 로우 폴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면들이 단점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이제 실버 소재로 컵을 하는 거고요. 그때그때 페어런트는 해주고 있어요. 이번엔 술병인데 최대한 단순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베벨을 쓰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솔리디파이를 쓸 거니까 불필요한 면들은 없앱니다. 저 일그러진 부분들은 루프 컷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루프 컷들을 적절히 넣어주면은 깔끔해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저렇게 하셔도 되고, 베벨 두세 개 정도를 연달아 옆에다가 해주셔도 되고요. 바닥면도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인섹트도 하고, 재질 글라스
러프니스만 제가 갖다 쓰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인버트라는 걸 가져와서 아래쪽 저거 체크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거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이제 저 스크롤을 옮기면 불투명도가 생기죠. 코인인데 8개, 12개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좀 더 깔끔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데 너무 모나죠? 뭐 섭디비전을 해도 되는데 저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모양이니까. 주하죠. 코인. 네, 이런 식으로 면 정리들을 좀 해주고 깔끔하네요. 저 앞에 골뱅이는 쉐이딩 노드에서 변경점이 있다는 걸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일반 자연 컬러랑 이런 텍스처랑 구분짓기 위해서. 스냅핑은 그때그때 잘 사용을 해주세요. 컨트롤 누르면서. 스냅핑이 진짜 유용하죠. 이럴 때 보면. (7번) 누르고 작업을 하면은 Z축은 고정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너무 공간이 휑해서 좀 늘려주고 있습니다. 페어런트 잡고 아웃라인은 깔끔하네. 이제 보틀 안쪽에 물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가지고. 물은 아니고 이제 양주 같은 거 되겠죠. 술 같은 거. 지금 저거는 모디파이어가 추가되어 있어서 지금 저렇게 두 줄로 보이는 거고, 삭제하니까 이렇게 됐고, 그냥 단순한 모양을 하나 만들 겁니다. 지금 제가 아래쪽에 투명도 관련해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디스플레이 안 보이는데 그 부분 해제하면 잘 보일 겁니다. 색깔은 좀 있는 걸로, 빨간색 계열로. 이런 거 할 때는 노멀 방향도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안 중요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작업이 뭐가 문제인지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습관화 시키는 게 좋겠더라고요. 참고해 주세요. 이제 A4 용지는 알겠지만 양피지로 된 문서들 대략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리는구나를 아시면 나중에 좀 더 디테일을 살리는 디자인을 하시는데 영감이 되겠죠. 네, 오키는 사용할 때만 껐다 켰다 해주세요. 저는 모르고 그냥 킨 상태에서 작업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럼 안 되죠. 완전 결과물이 이상해집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Alt D로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수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 수정이 필요하면 Shift D로 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방향 정도 로테이션만 별개로 해줘서 조금 리얼하게
아주 리얼하진 않지만 조금 덜 부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책이에요. 원래 안쪽을 아래로 내릴까 했었는데 얘를 그냥 안 내리고 바깥쪽을 그냥 오히려 올려주는 걸로 작업을 했습니다. 솔리디파이를 하고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1이 아니라 1로 바꿔주세요. 이제 책 내용들을 스냅핑을 엣지로 바꿔서 저렇게 한 거죠. 메쉬를 많이 쪼개면 그만큼 번거로울 수 있어요. 굳이 필요한 엣지만 잘 분할을 해주면.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엑스레이 모드인지 확인을 하시면서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행착오가 있었네요. 뭐가 더 깔끔할지 몰라서. 이거 너무 번거롭고. 이런 식으로 좀 국소적으로 이동하게끔. 스무스하니까 대략 비슷하네요. 근데 시프트 D입니다. 시프트 D를 하면 리소스를 더 많이 먹겠죠, 당연히. 알트 D는 리소스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수정할 거였으니까 제가 시프트 D로 한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아까 위에 5를 안 끄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죠. 제가 실수했네요. 머티리얼 정보를 다 넣어주기 힘들어서 그냥 컨트롤 L 머티리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페어런트, 이제 알았네요. 꺼야지. 베벨을 좀 추가할게요. 지금 공간들이 횡한 데가 많잖아요. 이런 데를 다른 물건으로 가득가득 채워도 됩니다. 벽 쪽에도 횡하니까 다른 뭐 포스터나 이런 걸 붙여도 되고요. 지금 제 관심사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되게 단순해서 좀 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자라신 부분들은 간단한 내용들을 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나가면서 완성도를 높여도 될 것 같습니다. 랜턴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히 원을 기반으로 면을 생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쇠 소재로 할 거고 위에는 유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오브젝트로 구분을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굳이 똑같이 가져가야만 하는 이유는 없어요.
참고하셔서 작업하실 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좀 달라야 돼요. 위에 거는 제가 솔리디파이를 해서 두께를 줄 거고, 아래 거는 모든 면이 막혀 있는 솔리드 상태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서로 구분을 해주시는 게 말이 됩니다. 지금도 5키를 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했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컨트롤 Z를 했죠. 확실히 머티리얼을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작업할 게 좀 줄긴 하죠. 이런데 이제 루브컷은 어쩔 수 없이 넣어야만 뭉그러진 곳? 그런 게 좀 살아나니까 그런 거는 귀찮으시더라도 해줘야 되고요. 아래 거는 완전 다 뭉개졌네요. 귀찮더라도 해줘야만 디자인이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죠? 두께를 주기 위해서 위아래 페이스는 없애고 0.2, 0.3 그 정도? 중요한 오브젝트들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Alt D를 해도 오브젝트의 스케일은 변경할 수 있어요. 에디트 모드에서 변경은 안 되지만 화면 같이 바뀝니다. 이제 볼륨 효과를 추가하는 거를 먼저 라이트부터 랜턴 라이트입니다. 지금은 대략 넣어주시고 나중에 입이 아니고 사이클스로 했을 때 비교해가면서 더 추가하시거나 더 줄이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지금 볼륨하고 있는 겁니다. 볼륨은 지금 창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창문 사이즈로 좀 조절을 해주시고 정육면체, 정은 아니구나, 육면체를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GG 눌러서 한쪽 엣지를 바닥면으로 내려가게 할 겁니다. 볼륨으로 프린서프트 볼륨. 지금 사이클스가 아니니까 저렇게 뭉개져서 나오죠. 이제 변경을 합니다. EB에서 사이클스로. 1616은 제가 CPU 기반으로 좀 처리를 하기 때문에 1616으로 했고요. 다른 분들은 효율 좋은 방법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걸 안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을 거예요. 참고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효과가 된다 라고 알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창가의 이미션은 아까 처음에 3이나 5로 했었는데 이거를 25나 이런 정도 끌고 와야 돼요. 그래야 저 불빛들이 좀 잘 보입니다. 그 조명은 사람마다, 작업자마다 색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3점 정도는 배치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플레인의 색깔도 변경하고 월드의 색상도 변경하고. 지금 바꾸네. 확실히 다르죠. 지금 거는 내부엔 영향이 없고 외부에만 영향을 주려고 조명 하나 만든 거고요. 그거 아니구나.
그리고 아까 놓치셨을까봐 그러는데 조명 같은 거 할 때는 3D 커브 모드로 바꿔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너무 밝긴 한데 그 부분은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네, 작업이 완료됐네요. 생각보다 작업이 마구 어렵진 않죠.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따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걸 할 때는 기존에 제가 작업을 했던 것보다 좀 밝고 디테일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좀 더 보완을 해서 깔끔한 디자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는 작업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될 겁니다. 짧으면 2시간, 길면 4-5시간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어요. 처음 하신다고 하면 점점 줄어들어서 그게 이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그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디테일을 좀 더 살리고 더 다양한 스토프들을 넣는다고 하면은 더 오래 걸리겠죠. 제가 아래 링크로 그 텍스처 다운받는 사이트 알려드릴 테니까 가입하시고 그쪽에서 필요한 자료들, 텍스처들을 유료로 구매하시든지 무료로 구매하시든지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바로바로 답을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